네,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셧다운 리스크 비롯한 대내외 이벤트들 예정된 가운데 경계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거래 대금이 지난 10일에 이어서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연 저점 수준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상승 탄력 받지 못하면서 2,400선 안팎에서 움직였는데요. 자,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짚어봐야 될 이슈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체크리스트, 체크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어떤 의제들 테이블 위에 또 놓이고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국과 중국이 어떤 딜을 할지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뭐 리더십의 위기 지금 맞은 상황이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는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15일이죠. 15일 날 이제 에이펙 회의 내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회담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에이펙 정상회담 내가의 이제 주요 의제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그다음에 영내 경제 협력,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이제 전쟁 얘기들이 아마 의제로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이제 쏟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군사 경제적으로 계속 좀 양국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쟁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첨예한 갈등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정부마다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이제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대선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인 그런 여러 변수를 좀 제어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이제 군사 관련된 한 라인이 지금 끊겨 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미국 채권을 이제 일부 좀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매도를 좀 축소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내에 지금 경제 둔화가 계속 지금 화두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출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계속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제 미국 국제 투매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이 워낙 큰 손이고 미국 국채 큰 손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국채 내다 팔지 지금 말고 좀 사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딜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설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가장 먼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좀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대중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좀 강화하자.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에이펙에서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또 강화하는 그런 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번에도 뭐 양국 간 지금 뭐 분위기는 좀 이제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분은 있긴 하지만 과연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얼마만큼 타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좀 내면서 화해 무드를 좀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보잉사의 이제 737 맥스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이제 구입을 확대하겠다라는 등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대만의 이제 양안 관계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이제 입장 표명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측의 이제 심기를 뭐 안 건드리는 네. 그런 이제 양국 간의 이제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워낙에 지금 입장차,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또 받을지에 대한 딜의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말씀을 좀 주셨고 네. 배터리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뭐 계속 좀 얘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YTMC죠, 양지 메모리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네. 불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8개의 이제 특허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소송을 침해를 당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YTMC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은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낸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단 이상의 지금 낸드 관련돼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단의 지금 낸드 프레시를 지금 발표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0단 이상으로는 최초로 그 이제 양산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단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네. 이제 높은 기술력을 이제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32단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236단,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38단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낸드 부분은 이제 쫓아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지만 뭐 중국에서 이걸 충분히 지금 뭐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재 관련된 광물 소재 관련된 부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히토류까지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항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도 중국에서 해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뭐 해제한다라기보다는 미국 측의 대응에 따라서 네. 이거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지는 사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전보다는 훨씬 좀 나은 진일보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은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CPI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니까요. 네.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저희가 그 결과를 놓고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망치, 시장 전망치가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3.3%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는 둘 다 좀 그렇죠. 내려온 낮아진 거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번 주에 뭐 여러 지표들이 나옵니다. 특히 네.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달 CPI 지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10월달 CPI는 3.3%,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뭐 지난 9월달에 이제 3.7%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년 CPI 상승률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1%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달과 비슷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CPI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CPI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안 떨어지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원 CPI의 하락인데 그게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가장 생각이 큰 듭니다. 요인이 주거비라고 네, 그렇죠. 지난번 네. 다른 주거비가 뭐 나왔었는데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이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새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원 CPI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CPI 외에도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혹은 시장의 관망세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소매 판매가 같은 날, 뭐 오늘 밤이죠. 뭐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소매 지표라는 게 이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소폭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 소매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와 덧붙여서 이제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또 줄줄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뭐 오늘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홈디포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타깃, 그다음에 16일은 월마트, 그다음에 갭 등이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의 이제 그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제 향후에 미국 내의 소비가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또 판단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에 대한 그런 실적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미국의 이제 임기 예산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7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18일부터 이제 미 연방 정부의 이제 셧다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셧다운 여부가 이제 아마 또 이제 주 후반에 또 주가에 또 어떤 주 후반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소매 판매 관련돼서 지금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네, 지금 이거는 사실 뭐 타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지금 살펴봤고 세 번째 체크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네, 또 배터리 관련돼서 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지금 이유로 해서 2차 전지 셀 기업들 일부 공장 뭐 증설이라든지 신축 일정을 뭐 연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뭐 고려 아연 그리고 지금 LG 화학에서 합작을 해서 세운 한국 전구체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방 산업의 전기차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각 이제 회사들마다 투자를 상당히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냥 자동차 업체의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 섞인 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뭐 국내에서는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투자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 뭐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계속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한국전구체, 그러니까 고려아연과 LG화학의 이제 합작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구체 공장을 지금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증재를 단행을 했는데 일단 뭐 전부 다 양사들이 전부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부터 이제 전구체가 생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장기적으로 뭐 2차 전지 성장세는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전기차 보급이 이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의 이제 보급 속도 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는 다시 좀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내에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3원기 중심의 그런 이제 사용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배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가형으로 해서 이제 LFP 배터리가 네. 계속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구성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업황이나 그다음에 개별 기업에 따라서 주가는 아마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조금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에 지금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동차 밸류 체인에 들어가면 이 회사들의 대부분의 그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영업 마진율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의 영업 마진율을 보면 뭐 대부분이 5% 전후의 마진율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들의 마진율도 그것 정도 수준밖에 향후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이제 심적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나 전망치 그다음에 시장 시나리오도 좀 바뀌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지금 종목단 혹은 사업별로 차별화가 지금 진행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네. 그리고 그 실제 마진에 대한 눈높이는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의 시장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특히 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좀 관망 분위기가 좀 커지지 않을까. 뭐 전일 이제 미국 시장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CPI가 뭐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예상 수준의 그런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적인 상황에서 보면 공매도 이후로 계속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분간은 뭐 급반등한다라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아마 횡보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뭐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이고요. 뭐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 뭐 코스닥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가 주요 네. 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지수단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악일 경우는 뭐 전저점 수준이 한 740포인트 가까이까지도 하락할 740 이요? 가능성은 네.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뭐 당장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네. 뭐 일단은 뭐 2차 전지 움직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열어놓고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